세 번째, 꼭 버리고 싶은 사진. 생때 같은 내 새끼라는 표현이 있다. 매우 귀하고 소중한 자식이라는 뜻이다. 10달을 품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나아서 불면 날아갈세라 놓으면 깨질세라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을 짐승의 우리에 던져놓고 버틸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으랴. 이번에는 아이들의 아픔을 지켜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버린 한 엄마의 이야기다. 범죄 피해 현장에 청소 지원을 나간 날이었다. 그날은 마침 현장 검증 당일이었다. 가해자가 현장 검증을 끝내고 포승줄에 묶여 나오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사건 경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는 내 앞으로 포박된 채 수갑이 채워진 40대 초반의 여성이 다가왔다. 나는 여성을 힐끔 쳐다본 후 장비를 챙기는 일에 다시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어쨌거나 폭력과 살인은 중범죄라는 인식이 강했고 이미 내 안에서 여성은 유죄로 확정되었던 것 같다. 준비를 마치고 현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형사 한 명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잠시 뒤 포승줄에 묶인 가해자 여성이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담담했다. 심지어는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다. 시간이 멈춘 듯 주변이 조용해졌다. 잠깐의 침묵이 기나 길게 느껴질 만큼 짙고 깊었다. 이내 여성은 마음을 정한 듯 내게 말했다. 남겨진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곳이에요. 2층에 아이들 아빠 사진이 있습니다. 꼭 버려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깨끗이 정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담담하고 편안해 보이던 얼굴이 말을 마친 후에는 어쩐지 어둡고 슬퍼 보였다. 그녀는 그렇게 뒤돌아서서 멀어져 갔다. 현장은 오래된 주택이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사건 경위를 알게 되었다. 여자에게는 대학생 큰딸,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막내딸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걱정했던 아이가 총 3이었다. 아이들 아버지는 결혼 직후 첫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성정이 포악해졌고 폭력을 일삼았다고 한다. 그 강도가 점점 심해졌고 나중에는 아이들에게까지 손찌검을 했다. 사건이 있던 6월의 그날에도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고 폭력을 행사했다. 흉기까지 들고는 안주를 더 만들어 오라며 아내를 위협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 아내는 주방에 있던 절구를 들어 남편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흉기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대로 절구로 남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킨 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사건은 자수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알게 되니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사건을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머리로는 살인사건이라는 걸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겹쳐져 가슴이 뜨거워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대는 부모님과 내게 화풀이를 했던 엄마.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맞아야 끝났던 하루. 싸움이 시작되면 요란하게 쿵쾅대던 심장소리. 어린 마음에 내가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날까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나와 동생은 그렇게 유년 시절을 지옥에서 보내야 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 부모님께 물어봤다. 그렇게 싸우기만 할 거면서 왜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우리 때문에 이혼하지 않았단다. 우릴 위했다면 이혼했어야지 하는 생각을 꿀꺽 삼켰다. 어쨌거나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지난 일이 아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5만 가지 감정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한다. 기가 막히게도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기사를 찾아보니 전 남편으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이혼을 한 후에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악마는 계속해서 집에 찾아왔고 늘 하던 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아이들과 여자는 온몸이 상할 날이 없었다. 여자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에 더 커다란 아픔을 느꼈다. 그래서 악마를 붙잡고 깊은 불구덩이로 함께 떨어지기를 선택했다. 아이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아이들이라도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이다. 절구에 맞아 기절한 남편의 목을 조르면서 여자는 이제야말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국민 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은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지 못했다. 전 남편의 위협과 여자의 살해행위 사이에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어서라고 했다. 말 그대로 폭력을 당하는 와중에 살해가 이뤄진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흉기를 이용한 위협은 있었으나 신체적인 폭력은 수시간 전에 일어났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단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폭력과 살인은 결코 씻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는 중죄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아이들과 여자가 두들겨 맞는 동안에는 대체 왜 이 법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았나? 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나? 이렇게도 정확하고 철저한 법이 왜 그들을 위해서는 나서주지 않았나? 아직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둘째 아들과 막내딸의 사진이 보였다. 이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자라게 될까? 엄마는 악마를 상대하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는 선택을 했다.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바람대로 지옥을 벗어나 웃으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 나이가 종종 면회로 오는데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아이들을 신경 써주셔서 고맙고
웃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해 10월, 그 엄마가 담당 형사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 해당 기사를 보면 형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어찌 보면 한날 한시에 부모를 모두 잃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이것도 벌써 5년이 지난 일이니 이제 여자도 감옥에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여자는 살인자지만 아이들에게는 영웅 같은 엄마일지도 모른다.